또 유진 씨네. 나한테 관심 있나? 부담스러운데 계속 집착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한데. 저 경영지원팀 발령받은 강수호라고 합니다. 아, 오셨어요? 그 자리는 저기 앉으시면 되고요. 그 업무는 뭡니까? 첫눈에 반한 겁니까? 맞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이런 건가요? 잘생기셨네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는 거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걱정 마세요. 자리. 정말 걱정 잘 안 될 것 같으네요. 이대리는 그런 일 있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수업 씨도 다음에 꼭 한번 만나봐요. 그분 진짜 재밌다니까요. 여기. 저 사람 이대리님 아이가?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고? 설마 사귀는 거 아니겠지? 아니지. 수호 씨가 내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데. 수업 씨 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요즘 일 배운다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예. 네. 근데 요즘 왜 자꾸 나를 멀리하는 것 같지? 진짜 둘이 뭐 사이라도 되나? 수호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가까워질 건데 무슨 방법이 없나? 저게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수호 씨가 딱 내 이상형인데. 설마 이러다 다른 사람이랑 사내 연애라도 하면 안 되지. 무슨 방법이 없나? 응?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이 카페 뭐지? 일단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이 해킹 프로그램을 수호 씨 컴퓨터에 설치하면 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네. 와, 이런 방법이 있네. 그러면 집 주소도 알 수 있고 뭐 더 가까워질 방법이 많겠지. 좋아, 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자. 안 좋은 선택인데요. 비번도 안 걸려있고. 됐다. 이제 수호 씨 개인정보는 내 손바닥 안이다. 점점 무섭게 시작합니다. 네. 카톡에 접속했네. 카톡 아이디랑 비번 알아냈고 이 대리님이랑은 역시 아무 사이 아니네. 그래, 주소부터 얼른 찾자. 설마 집에까지? 이상한데. 뒤에 서 있는 거 봐요. 오. 정유진 씨. 우리 집 근처에 왜 있습니까? 설마 나 미행했어요? 제가 왜 수호 씨를 미행해요? 우리 집 주변에 있었던 거 오늘 처음 아니잖아요. 나 벌써 몇 번이나 봤어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몇 번씩이나 여길 지나가요. 어이가 없네요. 경찰에 미행죄로 신고하겠습니다. 네? 미행죄요? 이렇게 미행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라고요. 스토킹이라뇨. 아니, 저는 사실 수호 씨한테 관심이 좀 있어서. 관심이 있으셔서 자꾸 제 계정에 로그인 하셨어요? 예? 아무튼 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컴퓨터 해킹의 미행까지 정유진 씨의 짝사랑이 정말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지금 짝사랑을 넘어서 예. 범죄 수준에 이른 것 같은데 일단 사건 해결을 위해서 먼저 정리부터 해보죠. 강수호 씨는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회사 동료로 정유진 씨를 알게 됐습니다. 수호 씨를 보고 한눈에 반한 유진 씨는 수호 씨와 가까워지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만남 자리를 제안했지만 수호 씨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정유진 씨는 이후 더욱 수호 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집 주소 등을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 후 수호 씨가 사무실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고 틈날 때마다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수호 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집 부근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자 강수호 씨는 정유진 씨의 미행을 눈치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도 스토킹 범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미행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집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변호사님, 자, 이 사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등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이제 스토킹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 행위란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행위를 이제 들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을 계속 따라간다든지 아니 상대방의 어떤 진로를 막아선다든지 하는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게다가 이제 상대방의 어떤 주거 아니면 직장, 학교나 뭐 이런 일상생활이 가능한 곳에서 이제 서성이면서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미행한다든지 또는 이제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예. 또는 이제 상대방의 주거에 무엇인가 이제 물건을 보낸다든지 직접 보내든 아니 제3자를 통해서 보내든 이런 것을 보내는 행위도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을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갑자기 네. 무서워집니다. 네, 근데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정유진 씨가 집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봐서는 미행도 했을 것 같고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수호 씨가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고, 이제 정유진 씨는 이제 강수호 씨를 미행을 했고, 이제 집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기도 했고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그렇지만 또 접근 금지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 잠정 조치로서 이제 접근 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이제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잠정 조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호 조치가 좀 잘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제 인정이 되는 편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상대방을 이제 따라가서 이제 서성이거나 상대방 집 근처에 서성이거나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여러 차례 한 사례에서 100m 이하의 접근 금지,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잠정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피해 사례들이 듣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유진 씨는 지금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사무장님, 저희가 여기서 또 짚어볼 사항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강수호 씨가 경찰에 진술하기를 얼마 전부터 자신의 계정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는 알림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경찰 수사 결과 정유진 씨가 해킹 프로그램을 강수호 씨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과 강수호 씨 계정으로 개인 SNS와 메일에 로그인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해킹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 자, 정유진 씨의 이런 행동 당연히 범죄로 처벌받게 되겠죠?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형법 3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형법 316조 제2항
제가 미리 조사를 해왔습니다. 아, 비밀 침해에 관한 규정인데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큰 쟁점이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전자기록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이제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여부가 이제 컴퓨터에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 장치가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예. 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봉인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비밀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팅을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할 때 보면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야 컴퓨터가 켜진 장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람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예. 네, 그런 경우를 아무래도 이제 비밀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잠금 기능이 되어 있냐 아니냐 그런 뜻이네요. 네. 자, 그럼 일단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또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느냐? 당연히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서로 상이했었습니다. 네. 오. 네, 먼저 2심에서는 이제 전자기록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록이어야 하고, 근데 기록이라면 기록하는 특정인의 어떤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봐서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떤 기록하는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정인의 의사가 반영된 전자기록이 아니다라고 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기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은 이제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특정인의 의사가 반영된 기록일 필요는 없다라고 봐서요. 네. 이런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3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다만 오랜만에 다만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후가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만 대법원은 이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문헌에 비밀 장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집중을 해서 이제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심지어 설치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비밀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에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봐서 이제 무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비밀 장치가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 비밀 장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단 견해에 따를 때 여기서는 유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유죄가 성립된다면 316조 제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요. 정유진 씨가 지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강수호 씨의 개인 메일이나 SNS에 무단으로 또 여러 차례 로그인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좀 범죄 아닙니까? 당연히 범죄가 맞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이제 그러한 권한을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구글, 네.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허락 없이 알게 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통해서 정보통신망에 로그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를 알아낸다는 것은 전자기록 탐지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는 인정이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네, 만약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유진 씨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변호사님. 네, 정리를 하자면 이번 사건에서 정유진 씨의 경우는 이제 강수호 씨의 집 근처를 서성이거나 강수호 씨를 미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통해서 그 강수호 씨의 카카오톡 계정에 반복해서 로그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죠, 오늘부터라도, 회사에서는. 오늘부터라도 설정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짝사랑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정유진 씨 따끔한 충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진 씨, 그 스토킹 행위와 이렇게 이제 몰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특히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범법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